뉴스 시작합니다. 6.17 부동산 대책에 뿔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뿔날만도 합니다.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이 확 줄었죠. 규제보다 앞서 분양받은 경우에도 이 기준을 적용하면서 포기해야 하는 사람들이 생긴 건데요. 남영주 기자가 거리로 나선 시민들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소급 적용 철회하라! 6.17 부동산 대책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가 규제 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대출 한도가 줄자 소급 적용 철회를 요구하는 겁니다. 분양 때만 해도 70%였던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는 정부 발표 이후 시세의 40%로 줄었습니다. 열흘 뒤 새 아파트에 입주할 꿈에 부풀었던 김기용 씨. 당장 잔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눈앞이 캄캄합니다. 총 2억이 모자랍니다. 7월 15일부터 입주인데 갑자기 6.17이 가지고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서민이 어떻게 2억을 구합니까? 나이 60을 넘어 첫 아파트를 마련하는가 싶었는데 중도금 대출길이 막혀 막막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8월 달이면 중도금 대출 받아야 하는데 도대체 이런 답변을 어디서 받아야 되는 건지. 정부는 앞서 대출받은 중도금은 그대로 두고 잔금 대출 때만 바뀐 규정을 적용하는 만큼 소급 적용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대출 한도가 줄어 내 집 마련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집단 행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는 이번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는 검색어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파면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네, 또 더불어민주당이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만 40명이 넘는 소속 의원들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직자들더러 솔선수범하라고 압박하기가 민망하지 않을까 싶죠. 내놔봤지만 안 팔렸다는 해명도 있습니다만 인기적은 조금만 깎아주면 팔리는 분위기였던 터라 의아하기도 합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 공직자들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다주택 공직자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청와대가 다주택 참모들에게 1주택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강력 권고한 걸 거듭 강조한 겁니다. 하지만 경실련이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제출한 재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민주당의 다주택자 의원이 43명에 달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다주택자보다 2명이 더 많습니다. 다주택자 중에선 이계호 의원이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했고 임종성 의원이 4채, 김홍걸, 박범계 의원 등도 3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임종성 의원과 김홍걸 의원은 강남 4구에 2채를 보유했습니다. 두 의원 측은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팔려고 내놨지만 아직 팔리지 않은 상태라고 해명했습니다. 총선 전 의원들에게 1가구 1주택 서약서를 받았던 민주당은 2년 동안 이행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집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거주 목적 외에 주택을 처분할 것을 서약할 수 있도록 해줄 것도 요청합니다. 하지만 다주택자 명단을 공개하거나 청와대처럼 이달 안에 주택을 처분하라고 지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12년 지역구였던 청주 아파트는 내놓고요. 서울 반포에 있는 아파트는 지켰습니다. 이곳은 어떤 아파트일까? 저희 취재진이 직접 가봤습니다. 반포가 워낙 인기 지역이기도 합니다만 재건축을 바라고 갭 투자하는 현금 부자들 사이에선 이미 인기가 높은 곳이었습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단지입니다. 10분만 걸어가면 교통 요충지로 지하철 3호선, 7호선, 9호선이 교차하는 고속터미널역을 갈 수 있습니다. 또 주변에 녹지가 많고 설해마을 카페거리, 대형병원, 국립중앙도서관 등 주요 편의시설이 모여 있습니다. 근처에 보면은 공원도 있고 조용하고 아이들 키우기에도 되게 학군도 강남 학군 치고는 굉장히 괜찮은 편이고 414가구의 중소단지이지만 33년 된 아파트여서
재건축을 노린 갭 투자용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 사이에 가격이 계속 해마다 많이 올라가니까 반포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결국은 저도 끼고 사지만 입주하시려는 분이 조금밖에 없고. 아직 재건축 아파트 지정 초기 단계인 안전진단 검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근에 있는 다른 재건축 아파트보다 저렴하고 재건축이 추진되면 가격이 더 오를 수 있어 장기 투자하기에 좋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은 많이 기다리셔야 되고 언제 될지 모르니까요. 여윳돈 있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는 좀 힘들 거예요. 현재 해당 아파트에는 노 실장의 30대 아들이 혼자 거주하고 있고 노 실장 부부는 삼청동에 있는 비서실장 공관에 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네, 부동산 민심이 나빠진 건 집값은 잡겠다던 현 정부가 오히려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꺾었다는 실망과 연관이 있을 텐데요. 자, 이번에도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경제정책산업부의 안건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군요. 집 사는 걸 포기한 집포자 이런 말이 있는데 현 정부 들어서 집값이 실제로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딱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아파트 가격을 중위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경실련에 따르면 이 가격이 이명박 정부 때는 3% 하락했고요. 또 박근혜 정부 때 29% 뛰더니 네. 이번 정부 들어선 52%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4억 원대 하던 아파트가 박근혜 정부 시절엔 6억 원으로 올랐고요. 예. 최근 3년 사이에 3억 이상 더 올라서 네. 9억 원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문재인 정부는 초기부터 부동산 투기는 강력히 누르고 실수요자는 보호하겠다고 여러 번 자신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장관도 정책이 잘 작동됐다라고 얘기를 한 걸 보니까 이게 민심하고 좀 괴리가 컸는데요. 여당이 좀 이런 기류를 감지를 예. 한 것 같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함께 들어보시죠. 가계 유동성이 1,500조가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의 투자가 집중되기 마련이라서 지역 규제, 금융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네, 사실상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고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그동안 21번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21번이 있었는데 사실 이렇다 할 공급 대책이 없었습니다. 규제와 수요 억제에 집중이 되면서 오히려 이게 역효과를 낳았다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네. 결국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건데 이것 때문에 4기 신도시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고요. 또 기존의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와 하남 등지의 용적률을 높여서 네. 주택을 더 짓고 분양도 앞당겨야 한다는 그런 방안도 나옵니다. 그런데 짚어볼 게 신도시가 완성이 되려면 시간이 꽤 걸리지 않습니까? 워낙 장기 대책이죠. 네. 그래서 적어도 4년의 시간은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수요가 몰리는 곳이 서울 도심이라는 겁니다. 수도권에 이미 미분양도 많고요. 네. 또 굳이 신도시를 원하지 않는데 만들어서 뭐 하냐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전문가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죠. 왜 올랐는가? 그 지역이 가장 핫하기 때문에 올랐잖아요. 그 지역에다 공급을 집중시키는 게 효과를 높이는 정책입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이렇습니다. 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해야 한다. 여기에 따르면 서울의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네. 정부는 정작 재건축, 재개발 규제는 풀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에 있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개발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요. 실제 국토부가 2년 전에 3기 신도시를 계획할 때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네. 정부와 여당 출신 시장 간에도 사실 엇박자가 나고 있는 셈이죠. 공급 문제는 저희가 짚어봤고요. 사실 정부가 다주택자를 압박한다면 그동안 세금 카드를 여러 번 꺼내들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아마 양대 축이었을 겁니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모두 높여서 해결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선 이미 내성이 생겼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몇백만 원 세금을 더 내더라도 부동산 가격은 이미 수천, 수억이 오르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버티는 게 낫다고 그렇죠. 판단을 해서 집을 팔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보유세를 높일 때 높이더라도 네. 일시적으로 양도세를 낮춰서 집 팔 기회를 아예 주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실제 사례를 좀 볼게요.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유예했던 올해 상반기에 서울에서 급매가 속출했거든요. 4월을 기점으로 아파트 값이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살펴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결국에는 신도시를 짓던 양도세를 낮춰주건 결국 공급을 늘려야지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로 정리가 되는군요. 지금까지 안건우 기자였습니다.